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광사부 이광균 원장입니다. 환절기가 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목이 칼칼하고 또 출근길에는 기침이 나오면서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이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십니다. 감기는 그냥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독감은 예방주사를 꼭 맞으라고 하나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와 독감의 차이, 감기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 그리고 2025년 독감 예방주사의 새로운 특징까지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기와 독감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감기는 주로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다양한 바이러스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증상은 대체로 가볍습니다. 콧물, 기침, 미열, 또 피곤함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쉽게 말하면 잔잔히 내리는 비와 같은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영양관리나 휴식과 같은 생활관리로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인데요. 전염력이 강하고 증상도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갑작스러운 고열, 심한 몸살, 두통, 근육통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폐렴과 같은 이 합병증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임신부, 또 만성질환자처럼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즉 감기는 관리가 가능하지만 독감은 다릅니다. 독감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 예방접종, 예방주사인 거죠. 그렇다면 감기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연구 근거가 있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보충제를 보충한 그룹에서 급성호흡기 감염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혈중 비타민 D가 낮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더 뚜렷했습니다. 즉 평소에 햇빛을 충분히 쐬지 못하는 겨울철에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에게 효과가 더 뚜렷하다는 뜻이죠. 이런 분들은 평소에 비타민 D 복용을 해주시면 감기 예방과 또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감기에 덜 걸리고 또 걸리더라도 평균 하루 정도를 더 빨리 회복했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이 장에는 우리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튼튼해야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감기를 예방하기보다는 이미 감기에 걸렸을 때 회복을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용량 아연은 감기 증상 초기에 복용했을 때 회복이 30%에서 50% 정도 더 빨랐습니다. 콧물, 또 목 통증, 기침, 근육통 등의 모든 증상들이 호전 속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초기에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기 증상이 막 시작될 때 바로 복용해야 효과가 크고 3, 4일 정도 지나버리면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고용량 복용은 구리 결핍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서 감기 초기 동안 며칠 동안만 단기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미네랄 성분의 영양제 중에 아연이 있다면 감기 초기 때 복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가장 잘 알고 있는 비타민 C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인에서 비타민 C가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기에 걸렸을 때는 증상의 기간을 줄이고 증상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또 평소에는 유지 용량으로 섭취하다가 감기 기운이 시작될 때 일시적으로 용량을 늘리면 회복 속도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4가지 영양제가 감기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가지를 모두 동시에 챙겨 드셔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D는 부족하기 쉬우니까 꾸준히 섭취하시고 식사와 함께 드시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되고, 아이언은 감기 증상이 시작될 때 사용할 수 있고, 비타민 C는 감기 회복에 도움이 되니까 나누어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감기 증상이 있을 때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 독감은 다릅니다. 독감은 증상이 훨씬 심하고 합병증의 위험도도 높습니다. 인플루엔자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감기가 아닌 것이죠. 예방접종을 하면 합병증을 줄이고 걸리더라도 훨씬 더 가볍게 지나가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독감의 합병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플루엔자로 인한 수막염, 뇌수막염도 있을 수 있고 폐렴도 있을 수 있고 또 심근내막염과 같은 것들의 중요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치명적인 합병증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올해 2025년 독감 백신은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올해는 4종류를 예방하던 백신이 실제로 유행하는 3종류만 포함하도록 전 세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꼭 필요한 3가지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또 보존제가 없는 일회용 주사가 확대되어서 임신부나 어린이도 더 안심하고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종 시기도 중요합니다. 독감 백신은 가급적 9월에서 10월 사이에 맞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코로나19 백신이나 폐렴구균 백신과 동시에 접종해도 안전하니까 바쁘신 분들은 한 번에 맞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환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감기는 생활관리와 몇 가지 영양소로 보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감은 다릅니다. 독감은 예방주사만이 확실한 예방 방법이고 덜 걸리게 할 수 있는 또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025년 독감 백신은 실제로 유행하는 3종류만 포함되도록 바뀌었고 또 보존체가 없는 제형 확대, 또 접종 연령의 확대, 코에 뿌리는 백신 도입과 같은 이러한 변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올해도 꼭 시기에 맞춰서 예방접종 하시고 또 건강한 가을,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